네, 안녕하세요. 인도어 스포츠에서는 2018년 신년 기획으로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도 또 나오셨죠? 자,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시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의상의 변천사를 딱딱 보니까요. 첫째 날 정장 입으셨고요. 둘째 날 또 따뜻한 색상의 녹색 가디건 입으셨고요. 자, 네. 셋째 날은 굉장히 또 스마트한 이런 네. 블루 컬러의 수트를 또 입으셨어요. 굉장히 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상도 멋지신 만큼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떻게 괜찮던가요?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이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남을 세계적인 도시로 네. 키울 거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이 이제 성남을 세계적인 도시로 키울 장본인이시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네. 많이들 말씀을 하신다고 네. 합니다. 제대로 자, 보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활약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성남시하고 인연도 참 깊으시고요. 이 애정이 넘쳐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강남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성남으로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절로 들어요. 예, 빨리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주제로 또 이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살짝 저희가 오늘 주제 e스포츠와 성남입니다. 1회차, 2회차 때도 사실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e스포츠와 성남 무슨 관계인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차근차근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성남에는 네. 이제 우리나라 그 게임 기업 60% 이상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남은 뭐 앞으로 이제 게임 특구 또 e스포츠 특구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세계인들이 성남을 세계적인 e스포츠 메카 이렇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운전만 하고 가더라도 네.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굉장히 큰 건물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그 큰 건물들이 있는 그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바로 성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게임의 메카, 이제 예. 뭐든지 성남하면 e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런 네. 포부를 갖고 계신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향이 또 남다르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좀 계획될 예정이신가요? 뭐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죠. 네.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네. 또 상시적인 컨벤션이 가능한 뭐 e스포츠 센터, 뭐 게임 센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성남의 그 백현동 마이스 단지 네, 이제 맞습니다. 만들고 네. 있는데요. 아직 그 경기도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대규모 컨벤션이나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뭐 세계적인 컨벤션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만든다든지 또 글로벌 e스포츠 어워드, 게임상 또 게임 리그 이런 걸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와서 e스포츠를 즐기고 성남을 또 이렇게 관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e스포츠, 게임, 그리고 요즘 광고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바일 게임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거를 또 그 점을 우리 성남시에서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 역시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세계적으로 풀어나갈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세계적인 무대로 만들겠다. 자, 이 말인 즉슨 한류 컨텐츠로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한류 컨텐츠로 성남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방식은 전국을 좀 획일적으로 또는 형평성 항상 이런 관점에 접근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지는 못해요. 근데 성남은 성남이 가진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권한을 넘기라는 겁니다. 제가
지방분권 개헌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성남에다 권한을 넘기면 그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이런 e스포츠나 게임 콘텐츠와 관련된 규제 권한은 성남에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충분히 이용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걸 전국적인 획일성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 권한을 지역에 넘기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남이 그런 세계적인 게임 도시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또 명실상부하게 세계인들이 즐기기 위해서 여러 뭐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안이 이제 지난해 12월에 네.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성남에서 했는데요. 당시 중국 측 참가자들에게 중국의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한국지사를 성남에 유치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당시 중국 측 참가자들은 뭐 그게 중국의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라는 반응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 중국의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이라는 데는 중국 검열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이런 데를 모두 합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권한이 센 중국 검열기구고요. 이 광전총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방송도 안 되고 공연도 할 수 없고 게임도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한국지사를 좀 성남에 유치해서 물론 그건 중국에서 결단을 해줘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고 한국이 많이 발전할수록 동북아에 안보적인 이익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성남에 온다면은 뭐 세계적인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도 연구소를 성남에 보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등급 분류를 좀 절차를 통일하자. 등급 분류의 결과를 통일할 수는 없지만 게임물 등급 분류의 절차를 통일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국제 등급 분류 연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약칭으로 IARC라고 하는데요. 이 IARC에서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게임물 관리위원회하고 협약을 해서 국제적인 등급 분류 프로세스를 좀 통일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이 주요한 그 자금을 이제 구글에서 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등급 분류 기구가 이제 ESRB, 유럽의 등급 분류 기구는 PEGI, 또 일본의 등급 분류 기구는 세로, 한국의 등급 분류 기구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모두 이 IARC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등급을 이제 등급 분류를 다 받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이, 지역적인 차이는 다 있지만 절차는 통일하자는 거죠. 그 절차는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이제 게임물을 세계적으로 유통하는데 편의를 기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아크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국과 그럼 협업을 하자라는 이런 제안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성남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글로벌 그 e스포츠 어워드라든지 뭐 게임 포럼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월드 게임 콩글레스 이런 방식으로 세계적인 B2B 컨벤션을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현동 마이스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컨벤션을 유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이 지역이 성남이라는 데가 e스포츠하고 게임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규제 환경, 제도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전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런 e스포츠나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고 또 선수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브라질이 축구 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외국에 보내면 엄청난 게 진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다 죽일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잘 살려야 되거든요. 그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할 수 있는 데가 특히나 우리나라 중에서도 성남이다.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라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자. 이미 외국에서는 한국 시장을 이런 e스포츠나 게임 관련해서는 테스트 베드로 보거든요.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경제 규모가 크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세계 시장에 비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뭐 경제가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 컨텐츠나 e스포츠와 관련해서 한국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시장인데 그 이유는 여기서 실험을 해본다는 거죠. 여기서 해보면 다른 데서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원, 우리 사람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예, 그런 세계적인 테스트베드라는 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한번 전부 끌어모아 보자. 네. 예, 다 와라. 세계적인 기업들 다 와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예,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살릴 건 더 살리고 네. 활용할 건 더 활용을 해서 1등을 만들자. 네. 정말 최고를 만들자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냥 체계적으로 그냥 어영부영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체계적인 그 계획으로 지금 차근차근 또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이제 이 말을 들은 우리 성남 시민들이나 다른 e스포츠 그리고 게임 산업을 사랑하는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e스포츠가 활성화가 되고 계속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하면 저작권 문제가 그래도 계속 화두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살을 네.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등급 분류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급 네, 분류도 국가별로 다 차이가 있지만 이게 절차 자체를 프로세스를 통일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프로토콜을 통일하는 것과 같은 네. 건데요. 저는 이런 저작권 문제, 그 게임을 e스포츠화 할 때 항상 닥치는 게 저작권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통일적 규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거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e스포츠 관련 게임 저작권 기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네. 저는 충분히 성남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게임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성남에 그런 여러 인프라들이 더 확보가 네. 된다면 네. 또 다 와서 우리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번 협력하자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결국은 계속 논란이 되면 안 돼요. 저작권 문제는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네. 우리가 노래방 갔을 때 노래 부르는 거 저작권 신경 안 쓰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건 이 저작권 문제가 미리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미리 다 정리를 해야 그게 산업이 꼽힌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업체도 주변에서 모으고 그리고 기관도 모아서 네. 조금 이 게임 산업, e스포츠를 활성화를 시킨다. 네. 자, 그곳이 바로 성남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곳에 모은 곳이 성남이다. 자, 이 성남이 발전을 하고 앞으로 더 향후 발전 계획성이 더 있다면 한류도 이건 무시하지 못한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중국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한국지사를 성남에 유치하자 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만약 성사가 된다면 네. 저희가 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사가 된다면 저는 이제 한류의 메카도 된다. 이제 성남이 이제 왜 이게 중국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세계적인 이제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류도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네.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한국 지사를 만약 설립하게 되면 성남에 와서 다 이제 미리 허가를 받고 중국에 진출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 오시겠죠. 네. 네. 가깝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스포츠를 발전하고 성남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발전시키면 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다. 지역 경제 발전도 이바지한다라는 네. 말씀을 또 하셨는데, 진짜 성남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도시, 그리고 또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의 이 발전을 이끌어 나갈 도시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성남과 그리고 또 e스포츠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는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성남은 굉장히 잠재력이 그러니까 잠재력이 큰 도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성남에서, 판교에서, 또 분당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태어나는 도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ICT 기업들은 규모가 조그맣습니다. 네. 기껏해야 시가총액 한 10조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ICT 기업들은 네.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짜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단기간에 창업 10년이 안 됐는데도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이런 기업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생긴다면 어디서 생기느냐? 성남에서 생기는 것이죠. 예. 네. 왜 안 생기냐? 우리가 충분히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진정한 벤처, 세계적인 기업들이 네. 탄생하는 도시가 그렇죠. 성남이고 네. 그 중에 그런 산업 분야로 보면 이 정보통신, 네. 또 이런 인터넷 기업, 또 게임 기업, 네. 또 e스포츠 이런 네.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벤처기업, 유망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성남. 자, 저희가 1회차, 2회차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만 e스포츠와 성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또 계속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시청자들에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답변 자체가 아마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뭐 e스포츠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산업적,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증대하고 있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산업인데 특히 성남에서 잘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요. 네. 예,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산업이고 성남에서 주력해서 네. 육성을 해보자. 그게 또 문화적 가치, 또 관광, 마이스 산업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그런 의지가 네. 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변호사님, 이현우 변호사님 모셔서 다양한 성남 그리고 e스포츠 게임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성남이 좋은 도시고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우 변호사님 모셔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는 저희가 시청자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인사드릴게요. 그 e스포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이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산업 분야인데요. 드물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의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산업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가치, 산업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이건 외국에 뺏긴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 게임 때문에 여러 우려가 많은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제거해 가면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부작용은 적게 하고 산업적 가치는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게임과 문화 콘텐츠 또 이런 e스포츠 산업이 활짝 꼽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현욱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얘기, 좀 힘이 되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궁금증 모두 다 해결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이현욱 변호사님과 같이 인사 나누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